우리가 종로 3가에 있는 종묘를 지금까지는 쉽게 찾아 관람할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관람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또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이렇게 시간대에 따라서 관람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또 관람도 한 사람 따로 할 수 없으며 그 시간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같이 안내에 따라서 관람할 수 있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종묘 관람 제도 변경에 대한 안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세계유산 종묘에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종묘는 2010년 5월 1일부터 정해진 시간에 문화재 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종묘를 관람하는 시간 관람제로 관람 제도를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묘의 관람 제도를 변경하게 된 데에는 종묘가 신성하고 엄숙한 공간임에도 그가 부적절하고 무질서한 관람 형태가 계속되어 왔고 이에 대한 여러 국민들의 계속적인 지적과 시정 요구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2008년부터 관람제도 변경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 2010년 5월 1일부터 국가 최고의 사당으로서 그 신성성과 존엄성 유지를 위하여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며 관람하는 시간 관람 제도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종묘의 신성하고 엄숙한 분위기 유지와 공간적 특수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관람 인원도 1회당 300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종묘 관람제도 변경으로 인한 관람지의 축소를 보완하기 위하여 매주 토요일은 일반 관람으로 운영하오니 자유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토요일을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한 관람이 가능합니다. 종묘는 조선 왕조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봉헌하고 제사를 모시는 사당으로서 유네스코에 1995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으며 2001년에는 종묘 제례 및 제례악이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등재되었으며 2008년부터는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경내에는 국보 제227호인 종묘 성전과 보물 제821호인 영령전 등의 고전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종묘에서는 매년 5월 첫째 주 일요일에 옛 의식 그대로 종묘 대제가 재현 봉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를 지내는 공간인 정전, 공전 한쪽 부분에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여기 흙당을 이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종묘에서도 세 갈래 길기로 걷지 않는 것을 예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내는 5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 단계로 있습니다. 수학문제는 정전 남쪽문을 통해서 나오면 상지가 있어요. 환중하, 음유생이며 음양이 저하랍니다. 정전이 주변에 화재가 났을 경우 방화수를 역할을 합니다. 다른 분들의 연못안에는 연꽃도 많고 물고기도 많고 예쁘게 피어져 있지만 이곳은 살아있는 어떤 것도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종묘 제를 행하는 왕실의 사당인 종묘. 종묘는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는 곳으로 사직과 더불어 유교 국가의 근본이 되는 우리 민족의 정신적 공간이 되어왔다. 현재 정제는 총 19실에 조선을 건국한 태조를 비롯한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명령조는 총 16실에 15분의 왕과 왕비, 그리고 의민 황태자와 황태자 비의 신주를 모시고 있다. 세조태연, 운덕을 기리는 보태평과 무공을 기리는 정대어 각각 11곡으로 정리하고 제례에 필요한 악곡을 첨가하여 종묘 제례악으로 채택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일무는 신의 궁적과 위대함을 현재 몸으로 매년 5월 종묘에서 행해지고 있다. 종묘 제례는 악, 가, 무와 함께 이루어지는데 신을 맞이하는 절차인 영신. 지금 계신 곳은 제공이라고 합니다. 제공은 제례 하루 전날 이곳으로 오신 분들과 세상께서 제례를 준비하시는 곳입니다. 당시 뒤쪽 돌아오시고요. 이쪽에 남문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앞쪽에 또 세갈림길 보이시죠? 길의 가운데 길로는 부모님께서 이용하시던 어로라고 합니다. 북쪽에 있는 건물은 이쪽이니까 어제실, 동쪽에 있는 건물은 세자제실. 다른 궁궐에 가셔도 동국전이라고 들어보셨죠? 다음 밤에 왕이 되신 분이 세자제실 북쪽에 된다고 합니다. 네, 서쪽에 있는 건물은 어제욕청이라고 합니다. 목욕제기 하시던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로 오셨을 때 제가 하루 전날 이곳으로 들어오셔서 뭔가 마음을 다시 한번 깨끗하고 경건하게 하신 후에 각실에서 당시 제례 의복인 면복으로 갈아입으시고 당시 제례를 축시경에 지냈답니다. 새벽 1시에. 그래서 자정이 넘어서 있을 제례 준비를 위하여 미리 오신 후에 목욕청에서 목욕제기를 하시고 각실에서 제례 의복인 면복으로 갈아입으시고 축시가 되면 서쪽에 있는 서현문을 하는 대관분들이 출입하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길의 위쪽하고 아래쪽에 판이 보이시죠? 위쪽에 있는 판은 전하판이라 하고 아래쪽은 세자판이라 합니다. 그럼 말 그대로 분님과 그래서 판이 되는 먼저 자리를 배치하셨던 거예요. 조상시대 뵙기 전에 다시 한번 제례 의복인 면복도 점검하시고 뭔가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던 곳입니다. 북쪽에 있는 건물은 전자청으로서 제례시 때 조상씨께 올리던 음식을 만들던 제수 음식을 만들던 주방입니다. 준비를 마친 제수 음식을 10시 방향에 높다란 판을 먼저 차려집니다. 찬막단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 점검하러 보시고 이 오른쪽에 보시면 성생위라고 합니다. 제례시 때 희생되던 소, 양, 돼지, 살아있는 것들이 죽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전사청 건물의 동쪽에 붙어있는 오른편에 붙어있는 조그마한 건물은 우물이에요. 제정이라고 합니다.
조상식에 올리던 맑은 물을 깃던 그물로서 아래로 3m는 의미가 있는 건물들이 다 있습니다. 현재는 터만 남아있는 상태라고 해요. 그 복원이 다 안 됐고 터만 남아있고 의미는 다 똑같다고 합니다. 임금이 쓰시던 전화판이 세자판이 천막당 성생일 전사청 터만 남아있다고 해요. 역대 왕과 왕비 그리고 추존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 지내는 곳입니다. 건물 먼저 길이 한번 보시면 크게 보시면 총 길이가 서쪽부터 동쪽까지 106m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단일 목조 건물이라고 해요. 가운데 부분을 보시면 지붕이 높아진 부분 보시죠. 지붕 가운데 부분 이것이 조상신의 신주 모셔진 신실이에요. 신실을 총 19개의 신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옆에 지붕 맨 끝부분 쪽에 보시면 한 단 낮게 된 지붕 보이시죠? 그 아래에 창고입니다. 섭실이라고 해요. 제사 때 쓰던 그릇 보관하던 제기구 보관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섭실. 서쪽 부분, 날개로 나온 부분, 서월랑에는 또 제사 때 쓰던 그릇 보관하던 곳이에요. 창고. 쪽 동쪽 부분은 왕과 세자께서 눈과 피를 피하시던 곳입니다. 동월랑. 그리고 가운데 계단 보시면 조상신의 혼이 이용하시던 폐계라고 해요. 앞쪽에 검색 전돌 쭉 깔린 부분도 실로 조상신의 혼이 이용하시던 곳, 이쪽 남신문, 남쪽도 조상신이 이용하시던 곳입니다. 네. 태조 이상계의 4대조분의 신주를 모시기 위하여 먼저 지어지게 됩니다. 가운데 4칸에 서쪽부터 태조 이상계의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순으로 먼저 모셔졌어요. 그리고 옥조, 입조, 도조, 한조분의 신주가 모셔지고 이제 가운데 4칸이 지어져 있던 상태에서 임진왜란 때 화재로 인하여 소실이 됩니다. 1592년 같은 해에 그날에 전부 다 종묘 모든 건물이 소실이 되고 다시 지어집니다. 가운데 4칸으로. 그리고 몇 년 전은 양옆으로 중축이 되었어요. 가운데를 짓고 양옆으로. 그래서 정전에는 자물쇠가 몇 개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하나, 가운데 하나만 있었죠. 몇 년 전은 따로 떨어져 있는 3군데 복도입니다. 그래서 자물쇠가 3개가 달려있어요. 보이시죠? 자물쇠 3개. 보이시죠? 네. 몇 년 전은 총 16개의 신실입니다. 16개의 신실에는 좀 전에 설명드렸던 조천이 되셨던 정전에 모셔졌으나 후에 5대조가 이상 되셨을 때 옮겨 모셔지신 왕과 왕비의 7분의 왕과 그분의 네? 양 옆에 벽이 막혀져 있어요. 그래서 따로 떨어져 있는 3군데 복도예요. 양옆으로 중축이 됩니다. 네. 어떤 그 사람을 딱 마주쳤는데 상대방이 야밤새 어떻게 돌아다니냐고 딱 하면 인중을 좀 드시려고 했는데 너는 누구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